이 사건에서도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50만 원, 20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를 좀 해주시죠 라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재판까지 갔습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서 숨은 권리를 찾아드리는 사건 찾기 팁입니다. 오늘 사고는 정말 가벼운 사고지만 실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사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책임보험 사고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요, 어느 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앞 차량은 정차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 우리 차 운전자는 잠시 다른 행위를 하다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자,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았고요. 이거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흔한 접촉사고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 차량 파손도 별로 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도 별로 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충분할 거다 판단해서 일단 책임보험 접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했습니다. 자, 상해 부분은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를 담보로 처리하면서 이후에 우리 의뢰인에게 구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이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단순한 교통사고가 형사 절차로 이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러한 책임보험회 같은 경우는 민사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끝이 나면 형사적 평가는 피해자의 회복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50만 원, 20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를 좀 해주시죠 라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까지 한 끝에 벌금 100만 원을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랬어요. 일단 전방 주시 의무, 이건 분명한 과실이다. 상해 정도는 경미하다. 2주니까요. 하지만 또 동종전과는 없다. 그래서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벌금 100만 원 정도를 선고한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청구했던 구형했던 약식 명령의 100만 원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보험 꼭 형사비가 필요합니까? 네.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비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2주 진단인데 벌금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진단은 경미하다 하더라도 경미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벌금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무보험 사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꽤 제한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합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식 명령과 같은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사고, 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 선임비하고 벌금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비용 걱정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륜차나 특약 제외 여부는 조금 전문가의 약관 검토가 선행돼야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운전자 보험이 약 20차례 이상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현실적인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포기하고 그냥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고의 경위, 상해 정도에 비해서 피해자 측에서 너무 과도한 형사비금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해서 금원의 바탕으로 합의를 하는 건 사실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합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부담이 가능한 리스크를 정확히 따져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 의료 기록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요. 진단 경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 과도한 구상금, 이건요. 채무 부존재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내가 구상을 맞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 범위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 부분만 내가 구상을 하고 다른 부분은 내가 과도하게 구상 청구를 받지 않는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만 10,000원짜리라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무리한 합의 요구에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은 벌금형으로 정리하고 민사 영역에서는 과실의 비율을 정확히 따지고 채무, 구상이 들어오는 채무의 범위를 차분히 정리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사건 구조, 나의 리스크, 나의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변호인의 전략적 설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없게 끝까지 곁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찾기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